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민혁입니다. 조민혁의 자소서 하루 10분이 취준 하루 1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사항이 자소서만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관심사들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상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들어보니까 CJ뿐만이 아니라 롯데 같은 경우에도 화상 면접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굉장히 긴급 정보이기 때문에 롯데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향후 면접 보실 분들에게는 큰 팁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큰 변화는 토론 면접을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사실 토론 면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면접 전형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집단 내에서의 지원자의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데 토론 면접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CJ로 대표되는 심층 면접, 보고합시다 면접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면접 전형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롯데 전형 같은 경우에도 회사마다 계열사마다 면접 전형의 차이는 있겠으나 GD 면접을 보는 회사들이 있죠.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하지만 GD 전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PT 면접 전형의 변별력의 강화입니다. PT 면접 전형을 안 보는 회사들도 물론 있겠지만 GD 면접을 대체해서 PT 면접 전형의 변별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PT 면접 전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집단 화상 PT 전형이 있고요. 개별 화상 PT 면접이 있겠죠. 이거는 제가 편의상 이름을 붙인 건데요. 집단 화상이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시행하는 건데요. 2000 공장 캠퍼스에 모든 지원자가 모여요. 일단 모인 다음에 인사팀에서 화상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면접이 PT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게 SK 하이닉스 방식의 전형이 있겠고요. 개별 화상은 현대자동차의 수시 PT 전형이 하나의 큰 예일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PT 면접 전형이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사전 개별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내가 연구한 분야 또는 사전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자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다음에 그것을 제출받아서 이제 PT 면접을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추정컨대 집단 화상 면접의 PT 전형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문제 유출이거든요. 면접 전형의 공정성을 따졌을 때 사전에 뭔가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도 일단 모이게끔 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요구를 하고, 그게 뭐 종이 형태로 줄 수도 있고 모인 상황에서 인사팀에서 모니터상으로 띄울 수도 있겠죠.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출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따라서 SK 하이닉스 방식의 PT 전형이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 면접 전형입니다. 인터뷰 방식에 저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원자의 얼굴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소위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화상 면접 전형이겠죠. 이 인터뷰 방식의 면접 전형의 변별력이 상당히 강화될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공 면접은 PT 면접에서 변별력을 높였고, 반면에 인성이라든지 직무 역량, 실무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인터뷰 방식으로 지원자의 인성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됐는데 면접 전형이 화상으로 바뀌면서 PT 면접을 진행을 하지 않거나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 PT 답변의 논리성만 보지 사실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보지는 못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인성 면접에서 대체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첫 번째는 반드시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직전에 롯데 저희 현직자에게 입수한 정보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본인이 촬영하는 이 모습, 역광이라고 하죠. 불빛의 어떤 채광, 역광 여부 및 자신이 카메라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화각을 반드시 체크하도록 안내를 해드린대요. 근데 이런 안내드리는 사항들을 확인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 그냥 적당하게 읽고 넘어가서 화상 면접 하면서 지원자의 얼굴이 굉장히 뿌옇게 보인다라든지, 제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거의 모자이크 방식으로 뿌옇게 보인다라든지 제대로 면접관이 인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의 답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비언어적인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의 말의 논리성과 설득력을 최우선으로 볼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면 형식의 면접을 할 때는 사실상 제가 예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언어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했어요. 이 사람의 아이 컨택 또는 성량
또는 자신감 있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이 화상이라는 한 단계 거쳐서 한 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이러한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의존하게 되는 평가의 의존도가 여러분들의 어떤 논리, 말하는 설득력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되니까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기본적인 질문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원 동기라든지 또는 퇴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퇴사 사유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조민혁 지원자가 가장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퇴사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재미있긴 했는데 다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퇴사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재미는 있다 그랬는데 그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땡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인 질문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이 외에도 화상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실 건 없습니다. 평소대로 대비를 하시되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는 점. 다만 모든 대기업으로 점차 확산될 거라는 이 조짐은 조심스럽지만 제가 예견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취준 하루 10분 또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